안녕하십니까. 저번 영상에서 이제 글로벌리스트 대 민족주의 아프리카 편을 이제 두 편을 다뤄봤는데요. 이번에는 번외 편으로 아프리카가 가난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글로벌리스트 대 민족주의 아프리카가 가난한 이유 번외 편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자국 화폐가 없는 아프리카 국가들. CFA 프랑이란 무엇인가? 자국 화폐가 없습니다. 아프리카가. 자, 그 다음에 자원 수탈에만 혈안이 된 강대국들. 서방, 중국까지. 자, 탐욕에 눈이 먼 현지 권력자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유에 서지 아프리카가 가난한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까지 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자국 화폐가 없다. CFA 프랑이란 무엇인가? 알아보면요. 자,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프리카 금융 공동체의 통화. 아프리카 금융 공동체의 통화. 근데 이게 프랑스가 만들었어요. 프랑스가 만들어서 너희들 이렇게 해. 통화 시스템 이렇게 이거 써. 라고 이제 강제로 주입한 거거든요. 이게 핵심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중요합니다. 발행 은행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쓰는 돈을 발행하는 은행이 이제 프랑스 중앙은행과 연결된 지역별 아프리카 중앙은행인데 실제 권한이 프랑스 중앙은행에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 권한이. 그래서 이제 돈을 벌면 아프리카 국가가 프랑스 중앙은행이 이제 준지급의 50%를 관리해요. 여기 예치해놔야 돼 돈을. 그리고 환율이 유로에 고정돼 있어요. 고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유로에 1유로는 고정된 CFA 프랑수.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 CFA 프랑을 쓰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독자적인 환율 정책이 없다. 고정이 돼 있으니까 통화 발행권이 없다. 없어요. 통화 발행권이. 실제 권한이 프랑스 중앙은행에 있어요. 그 환율도 유로에 고정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아까 고정돼 있다 그랬죠. 환율을 조절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수출하기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유로와 묶여있기 때문에 이제 환율 조절이 불가능하고요. 유로는 이제 좀 비싼 화폐죠. 그래서 CFA 프랑도 같이 이제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물건 가격이 비싸지는 거고 수출 경쟁력을 잃고 이제 수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의 통화를 억지로 쓰는 격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자국의 환율이 이제 좀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이러면은 환율을 낮춰가지고 외국이 자기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수출을 증가해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아프리카는 이게 안 돼요. 환율을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아까 이제 통화를 마음대로 발행 못한다 그랬죠.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돈을 못 찍어요. 이제 프랑스의 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한적이다. 이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외환 보유고의 절반을 프랑스, 아까 50% 이제 예치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프리카 정부는 실제로 자기 돈도 제대로 못 쓴다.
뭐 기업에게 기업 국민한테 융자나 투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라 해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통화 정책이랑 돈을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되게 황당한 거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놨어. 투자도 안 돼. 투자 못하죠. 아까 돈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못 쓰니까. 그 외국 자본만 들어오는 거야. 뭐 아까 이제 뭘 발행을 해서 자국 화폐를 발행해서 뭐 인프라에 투자하거나 기업한테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본 통제가 돼 있으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거예요. 프랑스, IMF, 세계은행 이런 애들이. 근데 이런 애들이 인프라에 투자를 하냐 그게 아니고 자원 수탈. 이제 광산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자원을 캘게 그것만 딱 하는 거야. 이것들이 거기에만 딱 이제 세워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자원만 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빌려주는데 고금리로 그래서 이제 빚으로 이제 막 이렇게 돈을 또 빼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통화 주권이 없기 때문에 자국 경제를 스스로 설계할 수 없고 어떻게 돼요? 프랑스가 쥐고 있다 그랬죠. 완전히 그 은행 중앙은행.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돈이 프랑스한테 다 있으니까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재만 딱 하면은 바로 위기란 말이에요. 완전 그냥 목줄을 딱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청년 세대는 우리는 아직도 프랑스 속국이라는 좌절감을 느낌. 이것이 반 CFA 운동이랑 쿠데타 지지론으로 폭발. 이건 뭐냐면은 사헬 3국 보셨죠? 뭐 그 뭐야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요렇게 사헬 3국 쿠데타 지지 여론. 쿠데타를 하니까 오히려 지지를 합니다. 국민들이. 자, 요거는 반 CFA 운동은 다 해요. 요 CFA 프랑스 쓰고 있는 나라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프랑스 은행에 통장을 맡기고 돈 쓸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돼. 황당하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또 환율은 또 고정되어 있어 갖고 뭐 팔 때 비싼 값에 팔라 그러고 그 팔 때 돈도 못 지고요. 독립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완전히 완전 불공평하게 해놨다. 아직도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겉만 뭐 너네 나라다 하고 있는 거죠. 자, 프랑스랑 미국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원 수탈에만 혈안이 된 광대국들. 자원을 파는 건 아프리카 그 나라가 아니고 외국 회사입니다. 광산 유전 대부분은 외국계 기업 소유. 프랑스, 미국, 중국도 마찬가지. 아프리카 정부는 보통 사용권을 허가하고 세금만 조금 받음. 이익의 70에서 90%가 외국으로 빠져나감. 자, 이 완전 자원 수탈이죠. 예를 들어서 콩고의 코발트 광산은 대부분의 중국 기업, 서구 배터리 자본이 장악. 현지인 오도 농자 월급 100달러에서 200달러. 월급이 이 일당이 아니에요. 월급이에요. 100에서 200달러랍니다. 그 수출가는 수백억. 그러니까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고 이제 또 파는 건 또 비싸게 파는 거죠. 사용권만 허가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수익을 받아도 프랑스가 먼저 진다. 아까 말했죠? 프랑스의 중앙은행에 먼저 예치해놔야 된다고. 그러면서 허락받고 써야 된다고. 그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아프리카에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자, 또 원자재 값은 값이 싸고 가공품은 비싸죠. 그렇죠. 그냥 원자재는 값이 상대적으로 싸죠. 가공품에 비해서. 원광석과 스마트폰의 가격 차이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강대국들이 자원만 캐가고 뭐 인프라를 지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원만 파는 나라로 전락. 근데 이제 지금 원자재 값 요거를 값이 싼 걸 수출을 했는데 이제 가공품을 또 써야 될 거 아니야. 사용하는 거는 이 생산 가공품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쓰는 거는. 이걸 다시 수입한다니까. 그러니까 싼 거 팔아가지고 비싼 걸 다시 수입해가지고 쓰니까 이익이 역전돼. 또 가난해지는 거야. 자, 그런 거고. 그러면은 이거를 바꾸려고 시도를 안 했을까요?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유화를 시도한다. 자원을.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곧바로 정권이 붕괴됩니다. 침공을 하거나 제재를 가해요. 볼까요? 콩고에서 좀 옛날이긴 한데 룸바바라는 총리가 있었어요. 그 국유화를 선언하니까 1년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된다? CIA랑 벨기에가 지원하는 쿠데타로 암살당합니다. 자, 암살. 안 떠오릅니까? 대한민국도. 자, 일단 아프리카 얘기만 할게요. 리비아. 카다피가 있었어요. 카다피가 석유를 국유화했대. 근데 프랑스랑 미국이 이제 나토를 움직여가지고 2011년에 공습을 합니다. 카다피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서방 입장에서 말하는 거야.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 자원을 팔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너는 불량 국가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그 사해상국 아까 말했죠. 니제르, 말리, 부르키나파소. 그래서 군부 집권 후에 자주권을 강조하니까 프랑스군은 철수를 했지만 제재랑 이제 국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겁니다. 기술은 전부 외국이 지고 있다. 뭐 이런 기술들 다 외국이 지고 있습니다. 채굴, 정제가공, 수출, 시장거래소 이런 거. 기술을 배우려고 해도 알려주지 않는다. 자원수탈만 하는 거예요. 자원수탈에만 혈안이 된 강대국들. 그래서 외국 자본이 개발 원조라는 명목상 이름으로 구조를 장악한다. 너희 돈 없잖아. 우리가 투자해줄게. 그러면서 광산 운영권, 수출권, 외환 통제권 전부 가져감. 빛으로 통치. 기술을 배우기 전에 빚으로 종속되는 구조.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부에도 다 협조자가 있겠죠. 탐욕에 눈이 먼 현지 권력자들. 자, 부패와 기업 담합, 정부 인사와 외국 기업과의 리베이트 거래. 리베이트. 내가 너한테 광산 너가 줄 테니 돈 좀 돌려줘. 국민 월급보다 정부 관료 주머니가 먼저 채워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익이 국민에게 안 가. 자원 수입은 보통 정부 고위층, 군벌, 기업에만 집중. 그러니까 국민한테 돈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은 외국 회사죠. 광산, 유전 이런 거는. 싸게 인건비 줄 테니 와서 개발해줘라고 협상. 자, 실효성이 없어요. 최저임금제가 있긴 있는데 실효성이 없어. 행정부가 부패했고 노조가 부패했고 비공식 고용이 70% 이상. 월급은 올리면 철수한다라고 해버리니까 정부도 눈 감음.
자, 일자리도 적어. 그래서 국민이 어떻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돈이라도 받자. 그러니까 저임금이 악순환되는 거예요. 요약을 하자면 그 돈 아니면 일자리 자체가 없다라는 협박 앞에 사람들은 침묵하고 정부는 눈을 감고 외국은 돈을 챙긴다. 이게 2025년 아직도 이런 거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항시대 뭐 옛날 뭐 1800년대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씨앗을 심는 거예요. 한국은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의지가 없냐? 아닙니다. 전기가 없어도 촛불 켜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중고 스마트폰 하나로 인터넷 독학을 해가지고 코딩을 배우는 청년들. 이런 사람이 있고요. 2시간씩 걸어서 학교 가는 아이들. 대학 졸업 후에도 농사 지으며 공부하는 학자 지망생들이 있어요.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가난이 의지를 꺾는 게 아니라 절박함에 더 강해지는 의지. 그렇거든요. 근데 현실은 왜 바뀌지 않냐? 학교가 없다. 선생님이 없다. 책이 없다. 참담하죠. 배워도 일자리가 없다. 코딩을 배웠는데 코딩을 써먹을 일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또 먹여 살려야 돼요. 가족들. 생계 때문에 중단할 수밖에 없어. 배우는 걸. 그러니까 국가가 미래를 뺏고 세계는 그걸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뭐 자유민주주의 뭐 세계평등 이런 거 외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 그죠?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아프리카를 살릴 수 있는 세계 거의 유일한 국가예요. 서방이 하는 짓을 이제 알았다. 그죠? 근데 한국이 만약에 강대국이었으면 그렇게 할까요? 당연히 안 하죠. 자, 똑같이 가난했었고 그것을 극복했던 기억이 있음. 다른 국가, 다른 정신문화, 같이 사는 세상, 정을 나누는 민족성. 서방 애들은 착취하는데 자기네들이 뭐 우월한 줄 알아. 그러면서 남을 핫바지로 보고 노예로 삼고 뭐 자꾸 착취하려 그래. 그런 이상한 본성이 있어요. 서양 애들이. 근데 한국은 안 그래. 정을 나누는 민족성이 있다고요. 홍익 인간 정신이 살아있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무기보다 교실을, 전쟁보다 개발을. 한국은 배움이 무엇인지 알고 가난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나눔이 무엇인지 실천할 줄 아는 나라입니다. 이게 거의 세계 유일한 국가예요. 한국이. 자, 아프리카 대륙에 미국, 러시아, 중국, 호주가 다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아프리카 대륙이 큰 줄 아셨습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이게 세계 지도 이렇게 뜩 보면은 아프리카 대륙 그냥 있는데 얘네들 크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크기가 아니에요. 미국, 러시아, 중국, 호주가 아프리카 대륙에 다 들어가고도 좀 남아요. 아프리카 대륙 엄청 큽니다. 진짜로. 엄청 크거든요. 거대한 땅, 식량 가능 면적이 세계 최대, 넘치는 자원, 평균 연령이 19세밖에 안 돼. 엄청 젊어요. 근데 의지도 강해. 얘네들 조금만 가르쳐주고 좀 선의로 이렇게 해주면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식량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기술을 줘야 돼. 기술을. 홍익인간 정신으로 한국만이 가능하다. 미래의 가장 큰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한국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나라. 그러려면은 뭘 해야 돼요? 한국이 자주국가가 먼저 돼야 된다. 외교권이 없죠. 지금 한국은 미국한테 묶여 있어서.
자주 왜곡권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미국이 못하게 하죠. 제재를 가하겠죠, 한국한테. 그래서 이게 한국이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독립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고, 자, 오늘은 강대국들이 아프리카에 하고 있는 짓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아프리카 번외편. 네, 여기까지 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